1979년 8월 27일 새벽 1시 40분경 미국 미네소타주 마셜 카운티의 부보안관이었던 발 존스는 여느 때와 같이 야간 순찰을 위해 도로로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던 그는 옆 창문으로 빗줄기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빛은 220번 고속도로 옆의 숲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죠. 차량 헤드라이트로 보기에는 너무 밝은데? 존스는 그것이 일반적인 차량에서 나오는 불빛이라 생각하기에는 광량이 너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추락한 경비행기의 불빛이나 밀미업자가 조종하는 여타 운송기일 수도 있겠다고 여긴 그는 불빛을 확인해보기 위해 핸들을 꺾었는데요. 무전을 통해 본부에 먼저 보고를 할까 고민하였지만 그것이 단순한 조명일 수도 있으니 우선은 육안으로 먼저 확인해보기로 결정하였죠. 65마일의 속도로 운전하며 물체에 다가가던 존스는 그 빛이 어느새 도로 한가운데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밝기에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구 형태의 빛. 이윽고 불빛은 일순간 요동치듯 일렁이더니 그의 순찰차를 향해서 빠르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존스는 황급히 핸들을 꺾었으나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불빛을 피할 수 없었고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유리가 깨지며 눈부신 빛이 순찰차 내부를 환하게 비추는 것과 동시에 존스는 정신을 잃고 말죠. 얼마쯤 지난 후 존스는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자세로 차량의 경고등이 깜빡이는 소리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합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아른거렸지만 그는 자신과 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고 바깥을 살펴보았는데요. 순찰차는 차선을 넘어 길가에 처박혀 있는 상태였죠. 본부, 여기는 부보안관 존슨이다. 220번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무언가 내 차량을 공격했다. 유리가 깨졌고 브레이크가 잠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기도 너무 힘든 상태이다. 신속한 지원을 바란다. 존슨이 본부에 지원을 요청한 시간은 새벽 2시 19분. 그는 자신이 대략 40여 분간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급히 현장에 출동한 그렉 윈스코스키 보안관은 순찰차 문을 열고 존슨을 구출해내는데요. 이후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존슨은 지역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죠. 당시 응급실 담당의였던 핀소놀트 박사는 정체불명의 빛에 공격받은 존슨의 상태를 세심하게 진찰했습니다. 존슨은 병원에 이송되고 나서도 쇼크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의 이마에는 둔탁한 것과 부딪히면서 생겨난 커다랗고 붉은 혹이 있었고 앞니는 부러졌으며 양쪽 눈은 분홍빛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반응 검사를 위해 눈에 라이트를 비추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빛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안구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그 원인은 강렬한 빛 노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존슨은 두 눈에 패치를 붙인 상태로 본부로 복귀,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 진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우 이상한 불빛이었습니다. 정말 밝았는데 주변을 전혀 비추지 않았어요. 바로 근처의 나무에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냥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났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제 차량을 향해 돌진했고 차의 앞유리가 깨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순찰차 내부에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물리적인 충격이 가능한 물체가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100kg짜리 베개에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절했죠. 진술을 마친 존슨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고 차량은 동료 보안관에 의해 경찰서에 차고로 옮겨졌죠. 이후 사건을 접한 포드모터의 회사의 전문가 메리단 프렌치가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당시 운영되던 순찰차의 차종이 포드 LTD였기 때문인데요. 파견된 조사관은 사고 차량의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죠. 존슨의 순찰차는 일반적인 추돌 사고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 물체는 정확히 존슨이 앉아있던 운전석 정면의 앞유리만 타격한 듯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 혹은 동물과 충돌하게 된다면 차량의 앞범퍼와 본인 위에도 충돌 흔적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그 물체는 일직선 거리로 날아오며 차량의 앞 유리창에만 충돌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위의 안테나도 80도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해당 물체가 앞유리창과 충돌한 직후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과정에서 건드린 것으로 추측되었는데요. 이러한 조사 내용들은 그 물체가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무언가라는 추측의 근거가 되어주었죠. 그것이 새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유리창의 균열에는 어떠한 혈흔이나 털도 생체 조직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망치 따위로 앞유리를 내려쳐서 발생하는 깨짐과는 아예 다른 종류입니다. 위치상 운전자가 머리를 부딪히며 깨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고요. 특이하게도 해당 균열에는 차량 바깥쪽에서 작용한 힘과 안쪽에서 작용한 힘이 동시에 관찰됩니다. 현재로서는 존슨이 말 그대로 미약인 비행물체와 충돌했다고 가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관은 차량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순찰차 내부의 차량 시계가 14분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14분은 존슨이 사고 당시 차고 있던 손목시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조사관은 이것이 전자기 방해에 인한 작동 오류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범인은 그날 밤 존슨이 마주친 강렬하고 밝은 빛이라 추측되었죠. 존슨의 상관이었던 데니스 브레케 보안관은 부하 직원의 진술을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 UFO 기관에 신고 접수해보기로 합니다.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는 천문학자인 요제프 앨런 하이넥이 1973년 설립한 UFO 연구기관 CUFOS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관은 하이넥을 포함한 전문 인력들이 포함된 그룹으로 미 공군이 미확인 물체 판별을 위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곳이었죠. 데니스가 CUFOS에 신고를 접수한 바로 당일 기관의 전임 수사관이었던 앨런 핸드리가 곧장 미네소타를 방문했습니다. 앨런은 우선 인근의 군 및 민간 항공시설에 연락하여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요.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인근의 레이더에 포착된 별도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 말인즉 존슨이 빛의 구체를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형태의 비행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현장을 찾은 앨런은 사고 장소 주변을 돌아보고 존슨의 순찰차도 확인하였는데요. 그는 이 사건이 UFO와의 최초 교통사고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체크해보았죠. 충돌은 220번 고속도로의 교차로 남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차량은 물체와 충돌한 직후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로 260m가량 도로를 미끄러졌고 이는 아스팔트에 남은 스키드 마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빛은 분명한 비행물체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유리창의 파손뿐 아니라 안테나에도 가해진 균일한 힘은 존슨과 그의 차가 기계적 힘을 가진 미상의 비행 입자로부터 충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발 존슨의 성격과 평판은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사건은 지역 신문을 시작으로 미 전역의 신문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몰고 옵니다. 눈 화상과 부상에서 회복한 존슨은 곧장 각종 인터뷰와 TV 출연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몇몇 이들은 존슨이 유명세를 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존슨은 모든 인터뷰와 출연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UFO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그저 밝게 빛나는 물체라고만 언급하였는데요. 그는 연이어 울리는 전화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난 UFO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존슨은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사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사건 발생 2주 후인 1979년 9월 11일 그는 ABC 방송에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게 되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빛이 나에게로 오고 있었고 그것이 눈부실 정도로 매우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와 충돌한 직후 무슨 일이 더 벌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내 기절해 있었어요. 존슨은 이것이 허황된 소문과 엮이지 않게끔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하였으나 방송 이후 사건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방송을 접한 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가 존슨이 목격한 밝은 빛의 구체를 자신도 목격하였다고 제보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미네소타주와 인접해 있는 노스다코타주의 그래프톤으로 운전하던 여성이 하늘에서 빛나는 공이 떠다니고 있다라는 신고 접수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미네소타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UFO 출몰지라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주의 미확인 비행물체 보고는 1932년 밀락 호수 조우 사건을 시작으로 1970년대 전후로 절정에 달하였는데요. 현재까지 미네소타주에서 취합된 UFO 신고 및 목격 사례를 전부 취합하면 무려 2,000건이 넘는다고 하죠.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몇 번의 심층적인 조사와 인터뷰가 더 진행되었으나 이렇다 할 원인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증거품으로서 보관되어 오던 존슨의 순찰차는
이를 지역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결정에 따라 마셜 카운티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요. 어쩌면 UFO와 충돌했을지도 모르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간직한 존슨의 순찰차는 현재까지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오고 있죠. 2019년 8월 27일 마셜 카운티 역사협회는 사건 40주년을 맞아 박물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존슨에게도 기념식 초대가 전달되었지만 그는 정중히 참석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어지는 인터뷰 제안에도 이미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며 간단히 대답했죠. 그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추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빛으로 둘러싸인 공을 보았고 그것을 향해 운전했고 그 공은 어느 순간 저와 함께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과연 그날 존슨이 목격한 밝게 빛나는 비행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믿을만한 UFO 조우 사건이자 UFO와의 최초 물리적 충돌 의심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